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불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기 그 교재는 다 준비되어 계시죠? 그죠? 예. 어, 일단 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 쓸데없는 오리엔테이션 다 집어치우고 바로 수업은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은 금이니까 우선은 일단 존경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죠?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최전방에서 지키는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직업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할 마땅할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여러분들 역시 존경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정말 짧은 시간에 합격을 위한 점수 내지는 다른 과목의 점수를 보전시킬 수 있는 만점까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나이가 지금 79 양띠 41인데 젊나요? 더 어려 보이나요? 그 지금 소방 한국사가 출제되는 이 문항 패턴 자체가 수능 형태입니다.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수능이 개편된 이래 지금까지 쭉 비슷한 유형의 수능이 출제가 계속 되어 왔고 그 시절부터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소방 한국사의 문항 출제 패턴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 한국사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경찰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 교재를 보시면 소방직하고 소방 간부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게끔 교재를 집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소방 간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혹시 계세요? 없으시고 그래서 요 교재에 소방 간부 시험을 위한 내용은 제가 다 걸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별표 쳐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외우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표시를 다 해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저기 가장 좋아하는 색깔 펜 있죠? 그거 하나만 좀 선택을 해주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 깔끔하게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요 교재가 뭐 간혹 가다 보면 뭐 사료집 해가지고도 따로 교재가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사료집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게끔 한꺼번에 모든 양을 여기 압축시켜 가지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 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문제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교재는 요거 하나면 아주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주차 오늘 이 시간 동안 진행할 범위는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 고대사 파트라고 되어 있는 정근대사 교재에 고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은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한꺼번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업을 칠판 판서 위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판서량이 굉장히 좀 많아요. 판서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전달이 되는 판서로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PPT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까지 진도가 나가면 여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같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같은 내용을 2회독 정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칠판만 보십시오. 일단 칠판만 보십시오. 필기 이딴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일단은 한국사 출발을 하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는 하는데 그딴 거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선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됐는데 틀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제가 1시간 가지고 뭐 1시간 동안 떠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바로 선사시대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부터 출발을 할게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재학 시절에 한국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는 단원이 선사시대잖아요. 선사시대는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알이라 보는데 그래도 시험에는 선사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한 문항이 나옵니다. 그거 틀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 일단 구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원시적인 생활이잖아. 그죠? 원시적인 생활인데 보시면 일단 기원전 70만 년 전 이딴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구석기 시대 보시면 일단 뗀석기라 그래가지고 뗀석기가 무슨 의미예요? 돌과 돌을 때려가지고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었다. 타제석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알잖아. 중삐리들도 지금 공부하는 건데, 그죠? 자, 수렵과 채집 생활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사냥하고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생활이다? 이동 생활입니다. 이동 생활 잘 아시리라 보고. 자, 그다음에 거주지는 동굴이나 여기 들어갈 빈칸이 뭘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뭐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막집입니다. 막집. 외울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원시적으로 막 지은 거야. 그냥 막 지어서 그냥 막집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주는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를 했다. 여러분들 방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뭘까요? 그랬는데 움집 이렇게 하시는 소리도 들었는데 움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신석기 시대부터 적용이 됩니다. 구석기 시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움집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막집이라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먹도끼, 밀개, 글개, 순배찌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방 한국사도 그렇고 일단 주먹도끼는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주먹도끼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사에서의 중요성과 상징성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는 공무원이나 경찰 파트에서 물어보고 소방 한국사에서는 주먹도끼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상징성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주먹도끼는 제가 나중에 시험 막판에 들어가면 잠깐 한번 이야기는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개와 밀개는 조리도구고요. 조리도구이고, 그리고 순배찌르개. 좀 여기 보시면 이게 주먹도끼입니다. 이게 주먹도끼. 그 다음에 이게 순배찌르개입니다. 순배찌르개. 순배찌르개 할 때 순배가 어디와 어디를 얘기하는 거면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나무 막대기로 묶어가지고 창이나 찌르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가지고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시험을 내긴 하는데 소방 한국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평등한 공동체 사회이다. 평등한 시대죠. 그죠? 평등한 시대. 그러면 교재 한번 보면서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 자, 구석기 시대 약 70만 년 전 해가지고 이딴 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고, 유적 해가지고 여러분들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정곡리,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되 지금 당장 외울 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거를 외운다고 해서 나중에 까먹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당장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시험 막판 때 들어가서 한번 체크하시면 돼. 알겠죠? 왜냐하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의 명칭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소방 한국사에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라. 지금 당장 암기해야 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보시면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그리고 팔매돌, 사냥도구라 그러고요. 조리도구에는 글개와 밀개, 순배찌르개 등이 있다. 요거는 가급적이면 지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집터는 동굴이나 강가, 그리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막집이 들어가야 되죠. 막 지어서 막집입니다. 자, 생활은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원시 공동체, 공동체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공동체. 공동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고, 그래서 모계의 중심에 무리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계의 중심, 모계에도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모계. 모계. 그러니까 여성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생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성의 인권을 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모계 중심 사회였다. 그리고 무리 생활이고요. 자, 신앙으로 따지면은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 뭐 이런 것들, 이딴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예.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그리고 뚜르개, 사슴뼈, 얼굴 조각 등등의 관련된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중석기 시대가 있는데,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고. 중석기 시대는 시험에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석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그 학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7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지금은 검정교과서죠, 그죠? 예, 근데 과거의 국정교과에서는 중석기 시대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되 최근에는 출제되는 경향이 없다라는 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석기 시대는 뭐냐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적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내용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빙하기를 거치면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 시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따뜻한 시기를 벗어나 가지고 추운 시기가 되니까 작고 날쌘 동물들만 살아남더라. 그런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 도구도 나름대로 좀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작고 날쌘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잔석기 등등을
제작했다. 그리고 이음 도구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이음 도구. 그래서 이음 도구를 이용한 활, 톱, 창, 그리고 작살 등등이 제작이 됐다. 됐죠? 그 여러분들 저기 한국사 공부하시면 본능적으로 막 외우려고 하시고 외우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되고 막 그러잖아. 지금은 가볍게 보고 들어가는 파트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석기 제작 방법 해가지고 박스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팁으로.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됐죠?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보시면 심화 파트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 대표 유적지. 지금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까지나 소방 간부직을 제가 염두하고 이거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시면 돼.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 자, 칠판 보시고. 자, 구석기 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로 간다? 신석기 시대로 간다라는 거 잘 아실 것이고, 자,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참고로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신석기 혁명 해가지고 뭐가 시작이 돼? 잘 아시잖아요. 뭐가 시작이 된다?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한 지역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물러야 돼?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뭘 하게 된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되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 잘 아시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기원이나 뿌리가 형성되는 시점은 그러면 구석기 시대부터라고 봐야 돼요? 신석기 시대부터 봐야 돼요?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지네들 꼴리는 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 기틀이나 뿌리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되고 가족의 개념이 확대가 되면 하나의 부족이 되는 것이고 그 부족이 확대가 되면 민족의 기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요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거주. 뭐? 이때부터 움집이 나와야겠죠. 자, 움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자, 움집은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강가나 바닷가입니다. 강가나 바닷가. 왜냐하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모여 살아야 뭐가 가능해? 물고기도 잡고 그 배후에 등지고 있는 평지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 됐죠? 움집은요. 칠판만 보시라 그랬어. 지하 가옥입니다. 지하 가옥. 단면도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규모는 대체적으로 4명에서 5명 정도. 움집의 규모는 4명에서 5명 정도. 중앙에는요. 그러니까 움집의 집터를 이렇게 보면 중앙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나타나요.
어디에 화덕 자리가 있다? 중앙에. 중앙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 이걸 화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덕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주거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형이나 정방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원형이나 정방형. 어렵네? 안 어렵죠? 다 공부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움집의 특징이 이 정도입니다. 되죠? 움집의 특징이 이 정도. 그래서 가장자리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이런 형태로 움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움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움집의 특징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토기 이야기 나오죠. 그죠? 신석기 시대 하면 무조건 생각나야 될 토기가 뭐? 빗살무늬 토기.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토기들도 있어. 이른 민무늬 토기도 있고 눌러 찢기문 토기도 있고 융기문 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한국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신석기 시대 토기를 물어볼 경우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나와요. 중삐리들 학교 시험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자, 근데 무슨 토기도 있다? 이른 민무늬 토기도 있다. 이른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인데 앞에다가 뭘 갖다 붙였어요? 이르다라는 의미의 이른이란 말을 갖다 붙였죠. 그 이유는 이후에 민무늬 토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보다 먼저 나온 토기다.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라 그래. 됐죠?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하고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토기다. 자, 그 다음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나와 있습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도구이고 그 다음에 뼈바늘이라고 돼 있잖아.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한 거? 의복을 제작하거나 그물 이런 것들을 했다고.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다. 이 정도로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잘 아시리라 봅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해 입었을 리는 없잖아. 그죠? 농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당연히 농경기구가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갈판이나 갈돌, 갈갈. 신석기 시대를 우리가 간석기라고 그러잖아요. 간석기. 그래서 갈판, 갈돌, 갈다. 갈아서 만들었다. 일종의 조리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족 중심의 평등사회.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시족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시족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부족입니다. 부족.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했고 단지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다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이라는 존재와 아내라는 존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와 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기기 마련이고 농경사회가 시작되다 보면 생산활동에서 여성과 남성 중에 누구의 역할이 더 커져요? 남성의 역할이 더 커지잖아. 그럼 집안에서의 남성의 존재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는 목의 중심이었지만 신석기 시대로 오게 되면 목의 중심에서 뭘로 넘어온다? 북의 중심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북의 중심으로 넘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가부장적인 가족 사회 이딴 식으로도 말장난칠 수 있는데 그거는 청동기 시대가 돼야 가능한 얘기고 북의 중심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생산 활동에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다 보니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시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고, 시족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부족이 되는 것이고, 이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냥 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족장. 그런데 이 족장은 권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돼 있어요? 평등. 그러니까 석기 시대는 무조건 평등이에요. 자, 신앙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뭡니까? 애니미즘은 자연물의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 토테미즘은 동식물. 샤머니즘은 영혼 불멸사상,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 그런 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요 명칭만 기억하시면 돼. 다만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은 언제부터 등장하는 신앙의 형태다? 신석기 시대부터. 토테미즘이 언급이 한번 돼요. 언제 언급이 되면 청동기 시대에 또 언급이 돼. 고조선 건국 설화를 보면 토테미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교재 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 역시 유적지 지금 당장 외울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적지는 지금 당장 외우지 마라. 나중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도구 보시면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다 뭐가 붙었어? 다 뭐가 붙었어? 돌이 다 붙었죠. 그러니까 농경기구를 모두 다 뭘로 만들어? 돌로 다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락바퀴 뼈바늘. 가락바퀴 뼈바늘. 가락바퀴 제가 음영 처리해놨죠. 가락바퀴 뼈바늘은 신석기 시대에 뭘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 원시적인 수공업이 가능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 가락바퀴는 하단에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생겨 처먹었고, 요거 시험에 사진 자료로 나올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집터를 보시면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 이걸 우리가 정방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겠죠?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 이거를 정방형. 예. 뭐다 이게? 뭐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가 돼야 돼? 움집이 되는 거죠. 움집. 움집. 포인트는 요거 지하가옥입니다. 지하가옥. 예, 포인트는 지하가옥이다. 포인트는 지하가옥. 땅을 왜 팠겠어요? 근데 땅을 왜 팠겠어요? 보온 때문에 그런 거죠. 보온 때문에. 그죠? 보온 때문에. 자, 그 다음 생활. 뭐가 시작된다? 뭐가 시작된다?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농경. 그래서 농경의 시작으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농경의 시작 때문에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혈연 중심의 시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시족, 이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그러고, 족장에게는 권력이 없다. 자, 토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이른 민문이 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덧문이 눌러찍기문,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그냥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른 민문이 토기하고 뭐 기억해라? 뭐 기억해라? 빗살무늬 토기 기억해라. 빗살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신앙, 구체적인 신앙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뭐가 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있더라. 자, 칠판 보실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뭘까요? 그냥 굴지구, 농경기구예요. 그냥 농경기구. 이게 갈판과 갈돌입니다. 됐죠? 갈판과 갈돌. 이건 뭘까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칠해거리, 장식용. 됐죠?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조개. 그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조개를 좀 많이 먹었나 봐. 조개를 많이 먹다 보니
조개를 먹고 나면 껍데기가 지금도 조개구이 먹으면 이 껍데기가 많이 막 쌓이잖아요. 그거를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겼었겠죠. 그래서 그 조개 껍데기를 한 곳에 다 모아 버린 거야. 그걸 우리가 폐총이라고 그러거든. 폐총, 오늘날 발견되는 걸 폐총이라고 그러는데, 폐총이 발견되면 조개 무덤입니다. 조개 무지. 이게 폐총 할 때 총을 우리가 무덤 총자를 쓰는데 무덤은 아니야. 생활 쓰레기 그냥 덩어리예요. 폐총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서방 한국사에서는 폐총 가지고 아마 시비는 안 걸 겁니다. 근데 폐총, 조개 폐자에 무덤 총자 쓰는 거니까 뭐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폐총이 당연히 그러면 어디서 발견돼야 돼? 산 꼭대기에 발견되면 안 되죠. 강가나 바닷가에서 많이 발견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페이지.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대표 유적지라고 되어 있는 표가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실 내용은 아니다. 됐죠? 예, 넘어갑니다. 칠판 보시고요. 자, 저 보시고, 날 보시고. 재미없죠? 선사시대 재미없어.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선사시대가 제일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시는 분들도 선사시대는 누구나 다 한 번씩 다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재미없어요. 선사시대에서 그냥 한국사를 공부하기 위한 워밍업이라 보시면 되고, 근데 시험에는 꼭 1번 문제로 나오니까, 근데 그 1번 문제 틀리지 말고 그냥 맞춰주는 예의를 보여주자라는 의도로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도 별로 재미없어요. 이거 아직까지는. 예. 그래도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 이제 드디어 인간이 뭐 하기 시작한다?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청동기에 사용해가지고, 청동기 시대하면 꼭 기억해야 할 동검이 하나 나와요. 뭐 있죠?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 하면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도 있고요. 됐죠? 네. 자, 농경도 당연히 발달이 됐겠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벼농사. 벼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근데 벼농사 그러면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벼농사 그러면 딱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모내기가 항상 많이 같이 떠오르죠. 그죠? 아, 벼농사 하려면 당연히 모내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됐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다가 뭘 같이 끼워버리면 모내기를 같이 끼워 넣어버려.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모내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모내기는 고려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양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모내기는 고려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남부지방 일부에서 시작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벼농사하고 모내기가 같이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벼농사가 시작이 될 정도로 농경이 발달했으니까 수확량도 많아졌겠죠. 수확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겠지. 그게 바로 무슨 칼? 반달돌칼. 그래서 반달돌칼 그러면 청동기 시대로 가야 됩니다. 됐죠? 반달돌칼. 그러니까 반달돌칼이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수확량이 많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토기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빗살무늬 토기 하면서 뭐 얘기했었어? 이른 민무늬 토기 이야기했죠. 그죠? 지금은 그냥 민무늬 토기 얘기하면 돼.
그냥 민무늬 토기.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토기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미송리식 토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송리식 토기. 칠판만 보셔야.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 미송리식 토기가 왜 중요하냐면 뭘 언급할 때 이게 튀어나오냐면 고조선 이야기할 때 여기 튀어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영역을 추측할 수 있는 토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토기가 하나 더 있어요. 붉은 간토기. 됐죠? 붉은 간토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청동이라는 금속은 뭐하고 뭘 섞으면 나와요? 구리하고 주석을 섞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구리는 무슨 색깔? 붉은 색깔. 그래서 청동기시 토기는 붉은 간토기. 뭐 그딴 식으로 외우시라고. 철은요. 검정색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철기 시대는 검은 간토기. 그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 알겠죠? 자, 청동기 시대 계급이 발생한다라는 거 아실 것이고, 계급이 발생하다 보면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겠죠.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지배자를 표현하는 명칭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장.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지배자를 표현하는 명칭이 있는데 군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족장이 출현했다. 됐나요? 원래 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신석기 시대 이야기할 때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신석기 시대의 족장은 권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권력을 가진 족장이 나타나. 권력을 가진 족장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군장이라고 표현. 군장. 됐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고조선의 국왕 단군 왕검도 뭐라고 봐야 돼? 왕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군장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 군장들은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담당하더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 제정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제정일치. 그죠? 그래서 고조선의 단군 왕검 할 때 단군 왕검 이거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앞에 단군은 제사장, 뒤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이런 의미 해가지고 제정일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단군 왕검이라는 그 명칭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주는 지상가옥입니다. 지상가옥. 신석기 시대 움집은 무슨 가옥? 지하가옥.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난방에 대한 기술도 업그레이드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더 이상 땅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지상가옥 형태의 움집으로 바뀐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륙으로 또 들어옵니다. 더 이상 강가나 바닷가에서만 살 이유가 없어진 거야. 내륙으로 들어와 가지고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하천을 끼는 형태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취락의 입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륙.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와서 생활이 가능해졌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만큼 농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륙의 배산임수 취락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언덕배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릉이라고 그러거든. 자그마한 언덕을 우리가 구릉이라고 그러죠. 구릉에서 마을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부족이 침입하지 않나라는 걸 또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족과 부족들 간에 잦은 이런 어떤 다툼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 모두 갖췄겠어요? 방어 시설도 갖췄겠죠. 그죠? 자, 무덤도 나옵니다. 무덤 어려운 거 아니야? 무덤은 다 돌이 붙어요. 돌. 여기 뭐겠어요?
고인돌. 고인돌 유명하잖아요. 그죠? 고인돌. 돌널무 돌. 돌무지무 돌. 돌. 돌이 갖다 붙어 있는 무덤이라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라 보시면 됩니다. 됐죠? 고인돌에는 북방식이 있고 남방식이 있습니다. 고인돌에는 북방식이 있고 남방식이 있는데, 자, 이 칠판 보시면 사진자를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미송리식 톡입니다. 모가지가 들어가 있고 손잡이가 달려 있는 항아리처럼 생겼죠. 미송리식 톡이 이렇게 생겨 처먹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건 뭘까요? 이게 비파형 동검이고, 이게 고인돌인데 탁자식처럼 생겼잖아. 이걸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반달처럼 생긴 돌칼, 반달 돌칼. 됐죠? 이거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생긴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방식입니다. 남방식. 고조선은 중남부 지방입니까? 아니면 북방 지방입니까? 고조선은 북방 지방이죠. 그래서 고조선 그러면 남방식이 아니라 북방식이 나와야지. 그죠? 자, 교재 볼게요. 교재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개념 확인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동기 시대 나옵니다. 반달돌칼 매우 중요합니다. 반달돌칼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홈자기 등등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넘어가시면 되고, 알아두시긴 알아두시되 지금 당장 외울 것은 반달돌칼이다. 됐죠? 그 다음에 무슨 동검이 나와야 돼?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됐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도 있고요. 자, 거주지의 변화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 어디에서 어디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제는 어디로? 내륙으로 들어오더라. 내륙이긴 내륙인데 취락의 형태가 어떤 형태? 배산임수라고 하는 전통적인 취락의 형태가 등장하더라. 자, 그 다음 4페이지 갑니다. 집터를 보시면 움집이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하가옥에서 지상가옥으로 이제 올라와. 이제 지상가옥. 그래서 직사각형의 지상가옥 움집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화덕은 벽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저장창고 다양한 규모의 집이 만들어졌더라. 자, 음영 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체크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륙의 구릉지대로 올라왔으니까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 시설도 만들어졌다. 이런 거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생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저를 보시고, 괜히 이딴 것 때문에 문제 틀리면 억울한 거니까. 신석기 시대에는 아빠라는 존재와 엄마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아빠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다가 가부장적인 가족 사회가 등장하는 건 언제부터다? 청동기 시대부터다. 자, 그 다음에 사유재산조도와 계급이 발생을 하고, 한자 읽어보세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한자 읽어보십시오. 이게 군장이죠. 군장.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를 표현하는 걸 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군장. 자, 토기 보겠습니다. 덧띠 색인무늬 토기도 있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덧띠 색인무늬 토기까지는 보지 마시고 음영 처리되어 있는 세 가지 토기만 알아두시면 돼.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이 가운데 고조선이 언급될 때 같이 언급되는 게 무슨 토기다? 무슨 토기다? 미송리식 토기가 고조선이 언급될 때 나온다. 자, 그 다음 무덤은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돌돌돌, 고인돌, 돌널, 돌무지. 자, 고인돌 중에서도 고조선이 언급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남방식이 아니고 북방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고인돌이 시사하는 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고인돌의 규모를 보고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의 계급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비파형 동검과 잔무늬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뭐까지 미송리식 토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뭐가 돼?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빈칸에 들어갈 거 무슨 세력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고조선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게끔 알 수 있는 그런 유적이나 유물이 되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덧띠 색인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사진자료 제가 또 실어놨고 그 다음에 박스가 두 개가 또 배치가 돼 있어. 그 박스 보시면 첫 번째 박스가 덧띠 색인무늬 토기인데 그냥 읽어만 볼게요.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나타난 새로운 양식의 토기로서 청동기 시대의 가장 이른 시기를 대표한다. 예를 들어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최초다. 요거 붙으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그죠? 예. 근데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덧띠 색인무늬 토기를 가지고 시험에 지금 아직까지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 학설이 좀 의견이 좀 다양한가 봐. 아직까지는. 근데 예전에 국정교과서 국사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 가장 이른 시기를 대표하는데 지금 당장 소방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덧띠 색인무늬 토기보다는 그냥 민무늬 토기하고 미송리식 토기하고 붉은 간 토기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됐죠? 지금 당장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에 비파형 동검 나와 있고 청동기 시대의 석기, 청동기 시대의 집터, 북방식 고인돌, 청동제 장식과 관련된 사진자를 제가 또 다 실어 놨죠. 그죠? 예. 올해 한국사 소방 한국사 1번 문제에 어떤 사진 자료도 나왔냐면 청동기 시대를 보이는 청동방울도 나왔거든요. 시험에 출제가 된 청동방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동방울은 이렇게 돼가지고 방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되죠? 뭐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되죠? 청동방울. 아직까지 재미없죠. 재미없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재미없는데. 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뭐냐면 경찰 한국사를 강의하든 공무원 한국사를 강의하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한국사에서의 선사시대는 좀 재밌어. 왜냐하면 외워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비 거는 문제들도 많고. 근데 소방 한국사에서의 선사시대는 굉장히 재미없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확실하게 탁탁탁 짚고 가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재미없어요. 근데 2교시부터는 재밌어요. 강의하는 제가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자, 1교시는 이렇게 잠깐만 1교시는 정말 한국사 공부하기 위한 워밍업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2교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사가 펼쳐집니다. 됐죠? 그래서 다소 조금만 긴장을 좀 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쉬는 시간에 가급적이면 엎드려 자지 마세요. 됐죠?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지 마시고 자, 2교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사가 펼쳐지니까 조금만 긴장감을 가지시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